티코 기억하십니까? 티코? 작지만 큰 차. 와, 그 90년대였나요? 티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죠. 네. 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라이드라는 차량과 라이벌이 되기도 했었고 네. 마티즈, 모니 뭐 이런 그 차량으로 경차의 흐름이 쭉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차를 보기가 좀 더 쉽지 않아졌다고 하는데 자동차의 세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에게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경차가 좀 덜 보여요 예전보다? 맞아요. 도로에서 좀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차 이 판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차 등록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차가 총 3만 7천여 대가 판매가 됐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한 5만 대를 훌쩍 넘겼었거든요. 네. 30% 넘게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지금과 같다면 올해 경차 판매는 아마 역대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차가 더 안 팔린다. 경기 안 좋으면은 경차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경차 인기가 그래도 꽤 높았던 적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인기가 좀 꺾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경차 꽤 잘 나갔던 차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1년도에 대구자동차에서 이제 국내 최초의 경차 티코를 시작으로 뭐 현대차, 아토스, 기아차, 비스토, 이제 GM, 대우, 마티즈 등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경차를 출시했었죠. 그래서 호황을 이끌다가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차 그리고 1가구 2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2012년에는 21만 대 연판매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소 보합세를 기록하다가 하락 곡선을 타기 시작했고요. 2021년에는 9만 대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캐스퍼 출시로 다소 오르는 듯했지만 또다시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2년이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21만 대. 그리고 그 9년 후에는 절반도 안 되게 줄었네요. 그렇죠. 21년도에 네. 9만 대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뭐 마티즈도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캐스퍼, 모닝, 레이 요거 정도 남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경차라는 차 자체가 좀 마진율이 낮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저렴하니까. 그래서 재투자를 하면서 신차를 내놓을 이유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스파크가 단종을 선언한 것도 비슷한 사실인데요. 솔직히 경차 하락의 이유는 좀 복합적입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도로 환경과 교통 문화의 변화가 경차 둔화를 촉진시키기도 했고 고속도로 주행 증가 그리고 장거리 이동 수요가 확대가 됐고 또 작고 엔진 출력이 낮은 경차는 주행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동 킥보드라든지 퍼스트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네. 이러한 운송수단이 경차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고 또 1인 가구, 2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공간 활용도라든지 멀티 유틸리티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작은 차보다는 작지만 실용적인 SU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경차 만들 바엔 소형 SUV를 만들자라고 분위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경차보다는 소형 SUV를 선호한다. 또 이렇게 네. 자동차 업체들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장명환님이 옛날에 티코에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 이벤트도 했었던 생각나요. 그 기네스북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엽님이 티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고급 버전 슈퍼 티코도 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에어컨 없다는 사실에 이것도 기억하시는지 다들 이제 추억 여행을. 네. 한규봉님이 제 첫 차가 아토스였는데요. 그 추억의 그 경차들 이름 맞아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요. 오히려 경차가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현상도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차의 최신 경차 캐스퍼입니다. 예. 신차로 사면 가솔린이 약 1년, 전기차 버전은 최장 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기간이요? 네, 좀 이상하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차급 중고차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역전 현상의 이유
뭘까? 바로 이 신차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입니다. 특히 대기가 긴 이 해당 차의 전기차 버전의 경우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차를 만들어서 다 수출 물량으로 네. 나간다는 건데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도 이 차가 좀 인기가 지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내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 이 차를 신차 출고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빨리 이거 수출해야지. 네. 내수보다는. 네. 근데 그러니까 내수는 사람들이 1년 반 2년 기다리다가 그냥 중고로 사는데 네. 그러니까 중고랑 신차 가격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차보다는 그냥 소형 SUV 타겠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네. 많아지는 거고 그럼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춰서 경쟁 우위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렵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싸게 만들려면 기능을 좀 빼야 하는데 이제 한국 소비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뭐 오토 와이퍼라든지 열선 통풍 시트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안전 기능도 웬만하면 다 기본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네, 여기에 국내 인건비까지 전부 고려하면 경차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싸게 내놓기 위해서라면 편의 및 안전 품목을 많이 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수요가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가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승호 님이 손잡이 돌려서 창문 올리던 그때 생각나다고 그 닭다리 손잡이라고 저도 그 이름 닭다리 손잡이에요. 그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파워 윈도우 없는 차량들 네. 밖에서 누가 봤을 때 티 안 나게 창문 올리고 내리는 법 막 이런 것도 옛날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힘 주면서 근데 차값 내린다고 해서 뭐 파워 윈도우 빼고 네. 엉따 아니면 뭐 통풍 시트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하죠. 뺀다면 또 소비자들은 불만을 갖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넣다 보면 또 차 가격도 경차라고 해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게 1358님 운전하다 보니까 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대우가 다름을 느낍니다. 또 이지웅님 사고 나면 점점점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바로 이 안전입니다. 네. 네. 과연 이 안전성이 뭐 안전 기능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경차가 안전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뼈대 그리고 안전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차와 차가 서로 부딪혔을 때 가해지는 이 충격파, 손상 범위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경차 그리고 이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휠베이스가 짧은 경차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UV나 세단보다는 조금은 안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차피 이제 차체가 작으니까 그거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김명한 님이 경차 타는데 주차하기도 좋고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당연히 이제 경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차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혜택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정부의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는 한데 좀 줄어들긴 또 했어요. 그 혜택이 줄고 있어요? 네, 작년 8월부터 기존 7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가 됐고 네. 그나마 유류세 환급 카드 제도가 연장되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조금 미온적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영주차장, 뭐 통행료, 보험료 등의 혜택이 이제는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와 같이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다 보니까 경차의 정책적 이점이 조금 멀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가 월 5만 원대의 충전 비용이라면 경차 이상의 유지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몇 배 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는 좀 이제 혜택이 조금 이제는 미지근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인센티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네.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낮추고 친환경 차량은 높이고 하니까 경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조금 아쉬워요. 네. 7045님 슈퍼티코, 스틱, 오토 모두 소유해봤지요. 진짜 슈퍼티코가 있었구나. 네. 좀 기억이 안 나죠? 한규봉님이 벤츠에서도 경차
맞습니다. 냈었다고. 네, 스마트라는 경차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한때 한국 시장에서도 팔기는 했었는데 워낙 비싸서 빠르게 또 잊혀져 갔죠. 이정옥님이 다마스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맞아요. 차였는데 경상용차는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아마 수요가 되게 많았고 꾸준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종됐죠. 네, 안전성 문제로 단종이 됐습니다. 다마스, 라보 이런 것도 자영업자분이 참 좋아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니까. 맞습니다. 수익도 안 되고 이제 안전 기준에 이제 부합도 이제는 조금 안 되고. 그 네. 보니까 그 시장을 또 요즘에는 중국 상용차가 막 밀고 들어오죠. 그렇죠. 네. 경차 살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경차를 구입하려는 목적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단거리 위주로 움직이고 또는 다루기 쉬운 작은 차를 찾거나 향후 수리나 자동차세, 보험 등 이 관리비의 부담을 적게 가지고 가고 싶다면 지금도 경차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승용차가 또 경차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에 큰돈 쓰기 싫다 하면 경차를 알아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단순히 작고 이뻐서 또는 경차는 연비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차를 접근한다면 다소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 같은 경우에 연비 좀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또 해보셔야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